혹시 여러분은 지금 이런 고민하고 계시나요? 분명히 그 남자가 나한테 뭔가 다른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호감인지 아니면 그냥 친절한 건지 도통 모르겠다고 말이에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하지 않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진짜로 여자한테 반했을 때만 나타나는 특별한 신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런 신호들을 완전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남자가 진짜 반했을 때는 자신이 말할 때 먼저 웃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스토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요. 또한 대화할 때 자신만의 이야기를 계속 덧붙이죠. 심지어는 여러분이 한 달 전에 언급했던 친구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연락하는 패턴이 완전히 똑같아져요. 이런 신호들 중에서 두 개만 해당되어도 그 남자는 확실히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는 거고요. 세 개 이상이면 이미 사랑에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러브 SOS 365 채널 구독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연애 멘토입니다. 제가 연애 상담을 시작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남자가 좋아하면 당연히 티가 날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남자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호감을 표현합니다. 특히 요즘 남자들은 과거보다 훨씬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SNS 시대가 되면서 자신의 모든 행동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 신호부터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반한 남자는 여러분과 대화할 때 혼자서 먼저 웃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대방이 재밌는 말을 하면 그에 대한 반응으로 웃잖아요. 그런데 진짜 호감이 있는 남자는 완전히 반대예요. 자신이 말하기 전에 이미 웃고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이 웃어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승인 욕구 행동이라고도 하는데 상대방으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표정에 미리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직장 동료 남성이 자신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와 대화할 때 어떤 표정을 하는지 관찰해보라고 했어요. 며칠 후에 연락이 왔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남자가 자신한테 말을 걸 때마다 이미 혼자서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런 남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한테 상당한 호감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3번 중 2번 이상 이런 패턴이 보인다면 확실한 신호예요. 두 번째 신호는 SNS에서의 행동입니다. 요즘 연애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상대방의 일상을 부담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거든요. 진짜로 호감이 있는 남자는 여러분의 스토리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여러분이 스토리를 올리고 나서 5분 이내에 확인자 목록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이죠. 좋아하는 사람의 일상이 궁금하거든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누구랑 있을까? 기분은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SNS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런 남자들은 스토리는 열심히 보면서도 정작 좋아요나 댓글은 잘 안 달아요. 너무 티가 날까봐 걱정되거든요. 댓글이나 DM은 대화를 유도해야 되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좋아요는 너무 직접적이니까. 스토리라는 비교적 안전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조심스럽게 다가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는 또 다른 상담 사례가 있는데요. 한 여성분이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던 대학교 선배가 갑자기 자신의 모든 스토리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한 달 넘게 계속되니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대요. 결국 그 선배가 먼저 고백을 했고 지금은 잘 만나고 있어요. 세 번째 신호는 대화할 때의 반응 방식입니다. 진짜로 호감이 있는 남자는 여러분과 대화할 때 단순한 맞장구를 치지 않아요. 대신에 자신만의 이야기를 덧붙이면서 대화를 확장시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제 봤던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었다고 하면 일반적인 반응은 그래, 나도 그 영화 보고 싶었어 정도예요. 하지만 진짜 호감이 있는 남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맞아, 나도 그 영화 예고편 보고 완전 기대했는데 아직 못 봤어. 근데 나는 원래 그런 장르 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요즘 들어서 생각이 바뀌었어. 이런 식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연결해서 이야기해요. 이런 현상을 자기 연결심이라고 하는데요. 상대방과 더 깊은 유대감을 느끼고 싶고
공감대도 만들고 싶은 욕구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단순히 여러분의 말에 공감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도 그 대화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특히 이런 남자들은 대화를 끝내려고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화제를 만들어내면서 대화를 이어가려고 해요. 카톡으로 얘기하는 중이라면 그 남자의 답장은 여러분보다 말풍선이 크게 더 클 거고, 오프라인에서 대화하는 중이라면 그 남자의 대답이 여러분 말보다 더 길 거예요. 네 번째 신호는 패턴의 동조화입니다. 진짜로 호감이 있는 남자는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패턴에 자신을 맞추려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연락 패턴이에요. 여러분이 답장을 빨리 보내면 그 남자도 빨리 보내고, 여러분이 천천히 보내면 그 남자도 천천히 보내요. 내가 심심한 다음에 빨리빨리 답장했어. 그 남자도 빨리빨리 반응이 나와. 일을 하는 중에는 천천히 한두세 시간 텀으로 답장을 해. 그 남자도 천천히 두세 시간 텀으로 답장을 해.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여러분의 패턴을 관찰하고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예요. 내가 너무 빨리 답장하면 급해 보일 수 있고, 너무 늦게 답장하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말투나 이모티콘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미러링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나 이모티콘을 따라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자주 쓰는 말투를 따라하거나 카톡 이모티콘이나 이모지를 따라하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과 좀 더 친해지고 싶고 좀 더 편해지고 싶을 때 나오는 게 그냥 여러분을 따라해버리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비슷해지고 싶어하는 무의식적인 욕구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는 확장된 기억력입니다. 진짜로 반한 남자는 여러분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억해요. 그것도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말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말이죠.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친구 이야기까지 기억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중요하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 달 전에 친구 이야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그 친구가 요즘 취업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가볍게 언급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 남자가 갑자기 그 친구 근황이 어떤지 물어봐요. 취업은 잘 됐는지, 요즘 기분은 괜찮은지,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 오늘 지혜 오는구나. 혹시 서산에서 장사한다는 그 친구인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정보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의 경우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여성분이 6개월 전에 한 번 언급했던 할머니 이야기를 그 남자가 기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할머니가 해주셨던 음식 이름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그 남자가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그 여성분이 할머니 이야기를 할 때 너무 행복해 보여서 그 순간이 계속 기억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력은 감정의 깊이만큼이라고도 하죠. 깊이 기억하고 넓게 기억할수록 더 여러분한테 깊이 빠져 있고 넓게 빠져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남자가 진짜로 여자에게 반했을 때 나타나는 5가지 신호였어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행동을 보이는 남자가 있나요? 만약에 이 5가지 중에서 2개 이상이 해당된다면 그 남자는 분명히 여러분한테 호감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3개 이상이라면 이미 사랑에 빠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얼마 있다 고백 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표현 방식도 다르거든요. 어떤 남자는 원래 친절하고 세심해서 이런 행동들을 자연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이런 신호들을 참고는 하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남자의 평소 성격이 어떤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슷하게 행동하는지,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만약 오늘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 나왔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직 그 사람하고 안 친한 거예요. 매우 높은 확률로 그 남자의 바운더리에도 안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 좀 더 안면 트고 인사라도 서로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반대로 이런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거예요. 갑자기 태도를 바꾸거나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 남자의 호감 신호에 적절하게 반응해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 남자가 여러분의 이야기에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서 말한다면 여러분도 그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여주세요. 그의 스토리를 확인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져보세요. 연애는 결국 감정의 교류예요.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것보다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을 보일 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애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거든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발전할 시간도 필요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이런 신호를 보이는 남자가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희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는 시간이 알려줄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연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애는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배워가는 과정이니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애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